내 호흡에 맞게 읽고 쓰는 법. 독서 플랜 짜기. 꾸준한 독서 기록의 힘. 벤저민 프랭클린은 독서광이었다. 가난한 인쇄공이었던 16살 무렵 그는 스펙테이터라는 잡지를 접했다. 늘 돈이 궁했기 때문에 같은 잡지를 읽고 또 읽었다. 좋은 구절을 보면 외워버렸다. 나중에는 외운 내용을 자기 문장으로 옮겨서 노트에 적곤 했다. 암기하기 어려운 문장은 리듬이 있는 시로 바꿔서 옮기기도 했다. 노트에는 이를 다시 평서문으로 풀어내곤 했다. 일요일에는 종일 인쇄소에서 독서 기록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런 취미를 꾸준히 유지했다. 화가가 하늘색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는 3년이 걸린다고 한다. 오랜 세월 남의 그림을 베끼면서 궁식거려야 비로소 제 색깔을 낼 수 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예비 작가 역시 남의 글을 흉내내며 스타일을 연구하는 기간을 거치기 마련이다. 프랭클린에게 어린 시절의 독서 기록은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한 습작 과정이었던 셈이다. 쓰기는 읽기보다 훨씬 어렵다. 축구 경기를 많이 봤다고 해서 운동장에서 공을 잘 차게 되지는 않는다. 작문 실력을 키우는 일은 신체 근육을 늘리는 훈련과 비슷하다. 독서량이 많다고 해서 꼭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독서 기록은 훌륭한 글쓰기 연습이 되곤 한다. 독서 기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쓰기 연습은 녹록하지 않다. 집중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지적 지구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이럴 때 스스로를 다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현 가능한 독서 플랜 짜기. 프랭클린은 계획을 꼼꼼하게 짜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중년에는 평소 꼭 지켜야 할 13가지 도덕을 꼽았다. 그리고 수첩의 각 페이지마다 표를 그렸다. 가로칸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개의 요일을, 세로칸에는 절제, 침묵, 규율, 결단, 절약, 근면, 정직,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이라는 13개 덕목을 나열했다. 그러고는 매일 자신이 지키지 못한 항목에 점을 찍었다. 이렇게 수첩을 활용해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도덕성을 하루하루 점검하며 살았다. 대단하시네요. 그의 철저함은 독서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듯 싶다. 프랭클린 자서전에는 그가 책을 규칙적으로 읽고 토론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처럼 은근과 끈기가 필요한 일에는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꾸준히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매일 읽은 분량을 기록하고 내용, 느낀 점, 생각할 거리, 더 읽고 싶은 책 등을 적는 독서 점검표를 만들면 어떨까? 다양한 독서 노트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다. 하나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자기만의 독서 노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독서 플랜도 도움이 될 듯 싶다. 출판 평론가 표정훈은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자기만의 서가를 구획지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기간을 정해 한 구역씩 그곳에 있는 책을 모두 읽어나갔다고 한다. 무지막지하게 야심찬 독서 계획이라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에게 걸맞는 독서 플랜을 짤 수 있다. 먼저 읽고 싶은 책을 추린다. 그리고 독서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본다. 무슨 책을 언제까지 몇 페이지씩 진도를 나갈지를 계획표에 적는다.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나 실현 가능한 독서 플랜이 된다. 꾸준히 즐겁게 매달 4권을 읽으려면 도서평론가 이권우는 읽다라는 동사는 명령법이 먹히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즐거움도 없이 억지로 읽기에 매달리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출판평론가 이중환도 아스피린적 읽기를 경계한다. 아스피린적 읽기란 입시 등에 필요한 독서 경력을 쌓기 위한 읽기를 말한다. 짧은 기간 안에 허겁지겁 읽어야 하는 독서가 즐거울 리 없다. 스펙이 될 만큼 책을 읽고 나면 이내 책의 정이 떨어지고 만다. 제대로 독서의 맛을 들이려면 비타민적 읽기를 해야 한다. 이는 지적 체력을 기른다는 기분으로 즐겁게 꾸준히 하는 독서를 말한다. 지적 체력을 기른다는 기분으로 즐겁게 꾸준히 하는 독서는 비타민적 읽기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해야 비타민적 독서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독서 플랜에 항상 책 4권을 포함시키라고 권하고 싶다. 한 권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이다. 화장실에서, 지하철에서 손쉽게 꺼내들 만한 책이면 좋겠다. 묵직한 고전은 긴 호흡으로 읽도록 계획을 잡는다. 예컨대 불편한 편의점이나 아내가 결혼했다 같은 소설을 일주일에 한 권씩 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이와 동시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 달 동안 읽는다고 계획을 짠다. 한 달에 소설 4권과 고전 1권을 동시에 읽어나가는 셈이다. 주간지나 월간지도 짬을 내서 보면 좋겠다. 잡지는 다른 독서를 즐겁게 하는 양념과도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해야 하는 잡지는 별로 없다. 책 읽기가 지겨울 때, 특별히 끌리는 읽을 거리가 없을 때 잡지는 독서 입맛을 산뜻하게 살려낸다. 마지막 한 권은 신간이다. 서점과 도서관을 멀리해서는 잘 짜인 독서 플랜도 별 소용이 없다. 외식이 잃어버린 식욕을 되찾아 주듯이 새 책 구경은 독서 욕구를 거듭 일깨운다. 계획대로 책을 읽어나가되 한편으로는 신간을 뒤적이면서 새로운 독서 플랜을 세워나가는 시기다. 요령 없이 역기만 들어올리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을 망친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키우는 독서를 하려면 체계적인 계획과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읽기와 쓰기는 같이 가는 활동이다. 독서량과 작문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벤저민 프랭클린의 꼼꼼한 독서 노트와 자기 관리에서 가르침을 얻을 일이다.